최근 일본의 거리에서 한국어 소리와 한글 간판을 보는 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유행을 넘어 일본의 근본까지 흔들고 있어 일본 정부에서 크게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언어 관련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 CEO 오카다 레이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는 요즘, 저희 회사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도쿄의 번화가를 걷다 보면 요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카페 메뉴판, 옷 브랜드, SNS 게시글에서 한글이 점점 자주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 스타들의 인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 그 이면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제가 운영하는 IT 스타트업에서는 한글과 일본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언어 학습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단순히 양국 교류 증가에 따른 시장 수요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사용자 피드백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글이 일본어보다 배우기 쉽고 표현이 자유로워요. 우리 앱 사용자 중 한 명인 사토 유나의 말입니다. 그녀는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트렌드를 소개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었죠. 사토 유나가 올린 한국어 학습 관련 게시글은 항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글이 유행이죠? 처음 이 현상을 접했을 때 저도 의아했어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발음과 문자가 일치하며 표현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특히 이모티콘과 결합했을 때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점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본어를 버리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다. 보수 정치인 마츠모토 신지의 발언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왜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냐며 온라인에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제 회사의 앱이 화제가 되면서 저는 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옹호했죠. 그런데 이런 논쟁이 우리 앱의 다운로드 수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토 유나의 SNS 계정에는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워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더 감정이 잘 전달돼요. 같은 긍정적인 반응부터 일본어를 지켜야 한다. 반역자다 같은 부정적 반응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논쟁은 SNS를 넘어 출판계로도 번졌어요. 출판사 편집자 다케다 료는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한국어 학습서 출간을 기획했지만 회사 내부의 반대로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케다 료와 저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나 이 상황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오카다 씨,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셨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단순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변화의 신호였으니까요. 사토 유나의 SNS 게시글은 언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보다 간편하고 표현의 자유가 높다는 그녀의 주장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댓글에는 일본어를 지켜야 한다. 반역자다 같은 부정적 반응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언어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 간의 충돌이라고 느꼈어요. 어느 날 다케다 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침울했어요. 오카다 씨, 결국 한국어 학습서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경영진에서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다케다의 말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했지만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에 가로막힌 것이죠. 한편 보수층의 압박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글과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언어학자인 이토 카즈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이토 교수는 한류 전문가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죠. 이토 교수의 연구실은 한국 관련 서적과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카다 씨, 이것은 자연스러운 글로벌 문화 교류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언어는 항상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진화해 왔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학문적 견해를 넘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층의 반대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우리 회사로 협박성 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체성을 파괴하는 앱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투자자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논쟁을 통해 우리 앱의 방향성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닌 문화 교류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사토 유나가 저희 회사를 방문했어요. 실제로 만난 그녀는 SNS에서 보던 것보다 더 진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오카다 씨, 제가 시작한 캠페인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계신 것 같아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사토 씨, 당신 덕분에 우리는 더 중요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이 만남을 계기로 우리는 언어는 자유다 캠페인을 함께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유나의 영향력과 저희 회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이 캠페인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사용자들은 일본어 대신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SNS 챌린지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캠페인은 보수 정치인 마츠모토 신지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일본 내 한국어 사용 규제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으로 언어 사용을 규제한다니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 기업들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일본 기업은 한국어가 포함된 광고를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빠르게 양분되었습니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한글을 더 적극적으로 광고에 활용했고, 전통적인 기업들은 일본어만 사용하는 정책을 고수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보수층의 반발을 피해 앱을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념을 지키며 나아갈 것인가. 임원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일부 임원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임원들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길고 어려운 토론 끝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앱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일본어 전통을 존중하는 콘텐츠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우리의 철학을 더 명확히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결정 과정에서 저는 다케다 류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출판 프로젝트가 취소된 후에도 개인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귀중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오카다 씨,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보수 정치인 마츠모토 신지가 일본 내 한국어 사용 규제법을 추진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국회에서 그는 열띤 연설을 했어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외국 언어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의 연설은 보수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언론에서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사토 유나는 이에 맞서 언어는 자유다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억압받는 언어는 더 강해질 뿐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 역시 이 캠페인에 동참했어요.
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며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선택할 자유는 개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았어요. 외국 자본에 매수된 기업가라는 악의적인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앱의 사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어요. 오히려 논란 덕분에 많은 이들이 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회사 내부의 압박도 커졌습니다. 몇몇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했고, 일부 직원들은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퇴사를 고민했어요. 저는 회사 전체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 교류의 다리를 놓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꾸진 않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함께 신념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언어학자 이토 카즈야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카다 씨, 이번 주말에 열리는 국제언어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주시겠어요?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 논쟁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기회이자 도전이었죠. 학술 대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참석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과 일본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이 과정에서 다케다 류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는 출판 프로젝트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었죠. 학술 대회 하루 전, 일본 주요 방송사에서 한국어 사용 증가에 관한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어 사용 증가가 일본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제목의 뉴스였어요. 이 보도에서는 사토 유나와 다케다 류, 그리고 저를 국가 배신자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사토 유나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가 많았어요. 이 보도를 본 후 사토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괜찮아요, 오카다 씨. 이런 비난은 예상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학술 대회 당일, 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토 교수의 소개로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분리의 도구가 아니라 연결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앱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 간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표 중에 청중의 반응은 양분되어 있었어요. 일부는 열정적으로 호응했고 다른 일부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마츠모토 신지가 일어섰습니다. 오카다 씨, 당신의 앱이 젊은이들의 일본어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마츠모토 씨,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는 사용자들은 오히려 일본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면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것은 언어학에서 잘 알려진 현상이니까요. 이 대답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마츠모토 신지도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 저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감정적 대립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학술 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다케다 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멋진 발표였습니다, 오카다 씨.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반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사실, 제가 소식이 있어요. 다른 출판사에서 한국어 학습서 출간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작은 빛과 같았어요. 학술 대회 이후 논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국어 사용 증가가 일본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연일 내보냈어요.
특히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한글 사용을 문화적 침략이라고 표현하며 경계심을 부추겼습니다. 사토 유나는 온라인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SNS 계정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심지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케다 류 역시 국가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가 새로 계약한 출판사에서도 압박을 받아 한국어 학습서 출간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회사는 앱 개발을 계속했어요. 저는 팀에게 더 나은 소통을 위한 도구를 만든다는 우리의 미션을 상기시켰습니다. 개발팀은 밤낮으로 작업했고 마침내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IT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언어 학습 앱을 넘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실시간 번역 AI였습니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설명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기술은 양국의 청년들이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이토 카즈야 교수였습니다. 오카다 씨, 긴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도쿄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언어 교류 세미나가 취소되었어요. 마츠모토 신지의 압력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충격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저희 연구실에서 비공식 세미나를 열려고 합니다. 오카다 씨의 새 프로젝트를 그곳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제안은 위험성과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비공식 세미나는 언론의 주목을 덜 받을 테지만 진정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세미나 당일, 이토 교수의 연구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어학자, 학생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것은 단순한 번역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 다리입니다. 새로운 AI 번역 시스템의 데모를 보여주자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주는 기능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언어학 학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양국 관계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창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그 창을 더 크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왔어요. 오카다 씨, 매우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화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론 보도는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동시에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단, 우리의 목적이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주세요. 다음 날, 그 기사는 온라인 뉴스에 실렸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 양극화되었어요. 젊은 층과 진보적인 학자들은 환영했지만 보수층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마츠모토 신지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일본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했어요. 이 상황에서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다케다 류가 자신이 근무하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독립출판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어 학습서와 함께 우리의 AI 기술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오카다 씨, 함께 일해요. 우리의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사토 유나는 온라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그녀는 언어는 자유다 캠페인을 확장해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이벤트였죠. 첫 모임에는 3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모임에 참석한 저는 젊은이들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오히려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대체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세계였어요. 이 비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저는 팀에게 새로운 미션 선언문을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언어의 다양성을 통한 더 풍요로운 소통의 세계를 만든다. 도쿄에서 국제언어학술대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이 대회는 언어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올해는 특별히 글로벌 시대의 언어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었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쪽에는 이토 카즈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언어학자들이, 다른 한쪽에는 마츠모토 신지와 보수학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립지대에 앉았지만 곧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되는 패널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이토 카즈야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일본어도 과거의 한자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한글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입니다. 그의 말에 회장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 마츠모토 신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글은 일본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어를 보호해야 합니다. 외국 문자의 무분별한 유입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그의 발언에도 열렬한 지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언은 회장을 양분했고 토론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저를 호명했어요. 오카다 레이지 씨, 실제 언어 앱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 논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준비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화면에 띄우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논쟁이 대체가 아닌 공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배우는 일본 청년들은 오히려 일본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1년간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한국어 학습자의 80% 이상이 일본어 어휘력과 표현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모국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저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번역 AI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술의 목표는 일본어와 한글이 함께 공존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언어는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의외로 양쪽에서 모두 박수가 나왔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이 감정적 대립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츠모토 신지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 마츠모토 신지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카다 씨, 당신이 말하는 공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어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회장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마츠모토 씨, 순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이미 수세기 동안 다양한 외래어를 받아들이며 발전해왔습니다. 한자를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일본어의 핵심 부분이지만 원래는 중국에서 온 문자체계였습니다. 언어의 발전은 항상 교류와 융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답에 마츠모토 신지는 말문이 막혔고 회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논쟁은 일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일본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대회가 끝난 후 한 젊은 대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카다 씨, 저는 원래 마츠모토 씨의 의견에 동의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토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카다 씨, 대회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의 발표 영상이 엄청나게 공유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 캠페인의 방향성이 옳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매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것은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메시지를 더 널리 알리는 기회였으니까요.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저와 이토 교수, 그리고 마츠모토 신지가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녹화 전, 대기실에서 마츠모토 신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카다 씨, 당신과 저는 여전히 의견이 다릅니다만, 어제 당신의 발표는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어요. TV 토론에서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츠모토 신지도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본어의 핵심 정체성은 지켜야 하지만 다른 언어와의 상호작용이 언어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더욱 균형 잡힌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두 언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던 바로 그 대화였어요. 국제언어학술대회 이후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일본 대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글 연구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했어요. 도쿄대학교를 시작으로 교토대학교, 오사카대학교 등 명문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우리 회사의 방향성도 조정했어요. 더 이상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번역 AI 기술을 대학 연구팀과 공유하며 학술적 깊이를 더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날은 와세다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카다 씨, 우리 학생들에게 언어기술의 미래에 대해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과장의 요청이었어요. 이런 기회는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젊은 세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일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분리의 벽이 아니라 연결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이 다리를 더 튼튼하고 넓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열정적이었어요.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한 일본 학생이 던진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카다 씨, 한글로 일본어를 표현할 때와 일본 문자로 표현할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관점을 넘어 언어의 감성적 측면을 짚어냈어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감정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죠. 한글과 일본 문자는 각각 다른 느낌과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다른 감성을 가능한 한 온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 대답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 후 여러 학생들이 인턴십 기회에 대해 물어왔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 분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저는 임원회의를 소집해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한편 IT 스타트업들은
일본어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는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어요.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런 경쟁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다케다 류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오카다 씨, 드디어 한국어 학습서 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설립한 출판사에서 첫 책을 내게 된 것이죠. 출간 기념회에 꼭 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출간 기념회는 도쿄의 작은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서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중년층, 심지어 노년층도 보였습니다. 다케다 료는 자신의 책을 소개하며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과정임을 강조했어요. 행사 도중 한 노년의 신사가 질문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이 일본 문화를 잊게 만들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다케다 료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기존의 것을 버리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본어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 대답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에 대해 토론하며 서로의 관점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출간 기념회 이후 다케다 류의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한글이 하나의 새로운 언어적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책의 소개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대체가 아닌 확장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해외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IT 기업들과의 협업은 우리 기술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 나은 언어 소통 도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기수로 선발된 10명의 대학생들은 놀라운 열정과 창의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작업할 때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오히려 창의적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한 인턴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의 감정 표현 차이를 분석하는 AI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문화적 뉘앙스까지 전달하는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 프로젝트를 정식 개발 계획에 포함시켰어요.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높은 관심 덕분에 정규 과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보수층의 반대는 강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글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 개방과 수용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일본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보수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과 교육기관들은 한글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전자회사 한 곳에서 저에게 자문 요청이 왔어요. 오카다 씨, 우리 회사가 한국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상담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교류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문회의에서 저는 기술적인 조언을 넘어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성공이 가능합니다. 기업 임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해당 기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기초 교육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무적인 교육에 불만을 표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언어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전문가 이토 카즈야 교수는 이런 변화에 학문적 해석을 더했어요. 그는 저명한 학술지에 일본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한글과 한국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언어 선택이 단순한 실용적 결정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을 담고 있었어요. 논문 발표 후 이토 교수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카다 씨, 당신의 회사가 이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의 제안은 놀라웠어요.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언어 공동체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야심찼지만 가치 있는 도전이었어요. 저는 즉시 우리 회사의 참여를 약속했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동참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지만 점차 더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 언어 공동체 프로젝트의 첫 공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5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였어요. 학자, 기업인,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포럼에서 이토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비전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적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저도 연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를 공유했어요. 우리 회사의 경험은 언어가 분리의 도구가 아니라 연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이 연결을 더 강화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표 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젊은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놀랍게도 이 포럼에 마츠모토 신지도 참석했어요. 그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었지만 대화의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언어 교류가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이토 교수가 답했어요. 문화적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외부와의 교류는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일본 문화의 역사를 보면 외부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심지어 마츠모토 신지도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그는 저에게 다가와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오카다 씨, 오늘 논의는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대화를 계속할 가치가 있겠군요.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포럼의 영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고 학교와 기업에서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어요. 특히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 양국 언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토 유나의 영향력도 계속 확대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인플루언서를 넘어 문화 교류의 중요한 매개자로 역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최하는 한일 문화 교류 이벤트는 항상 매진되었고 그녀의 온라인 한국어 강좌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사토 유나와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오카다 씨, 한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언어 교류 앱을 만들면 어떨까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실제 대화와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요. 이 아이디어는 즉시 우리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술을 통해 언어는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일 언어 교류 플랫폼을 공개했어요. 이 플랫폼은 단순한 번역 툴을 넘어 양국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와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원활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여전히 한글 사용에 강하게 반대했고, 심지어 우리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과거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주류 흐름은 이미 개방과 교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8장.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일본어를 함께 사용하며 새로운 언어적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 진화의 과정이었어요. 카페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두 언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이 학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교사의 소개로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다른 관점을 경험하는 것이죠.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이미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익숙해 보였고,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여학생이 질문했어요. 오카다 씨,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본어로 생각할 때와 한국어로 생각할 때 느낌이 달라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 질문은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사실 이것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언어는 단순한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서로 다른 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죠. 제 대답에 학생들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 방문 후 우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번역 소프트웨어와 SNS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이었어요. 이 플랫폼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맥락까지 설명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개발팀은 밤낮으로 작업했고 마침내 베타 버전을 출시할 준비가 되었어요. 출시 이벤트를 계획하면서 저는 이 자리가 단순한 제품 발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운동의 시작점이 되길 바랐습니다. 다케다 류, 사토 유나, 이토 교수, 그리고 많은 젊은 개발자들과 언어 전문가들을 초대했어요. 출시 이벤트 당일, 도쿄 중심부의 컨퍼런스 홀은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온 기자들과 기업 관계자들도 보였어요. 무대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플랫폼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들은 열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특히 실시간으로 일본어와 한국어를 전환하며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시연되었을 때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토 교수도 무대에 올라 학술적 관점에서 이 플랫폼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언어적 진화의 한 단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어는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더 민주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토 유나는 실제 사용자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이 플랫폼의 베타 테스터로 참여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친구들과 대화할 때 더 이상 언어 장벽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케다 류가 출판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한국어 학습서를 출판하려 했을 때 수많은 거절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벤트는 대성공이었고, 우리의 플랫폼은 출시 첫날에만 1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어요. 언론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지만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출시 이후 몇 주간 저는 여러 도시를 돌며 우리의 비전을 알렸어요.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 각 지역마다 독특한 반응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규슈 지역에서는 이미 한국어와 일본어를 혼용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투어의 마지막 날, 저는 고향 센다이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지역 대학교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노년의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우리 일본어를 대체할까봐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이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네요. 이 말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센다이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언어 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문화적 변혁의 일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후 한일 공동 언어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양국의 여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 사업이었어요. 목표는 양국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고 더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회 당일, 저는 마지막 연설자로 무대에 섰어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청중 속으로 걸어가는 순간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 학자들,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반대 입장이었던 보수 인사들까지. 그들 모두가 이제는 대화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토 유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카다 씨,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확신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케다 류와 이토 교수도 합류해 우리는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장벽도 많았지만 우리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언어는 이제 더 이상 분리의 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일본어를 함께 사용하며 새로운 언어적 조화를 이루어가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더 넓고 깊은 소통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